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물브, 그리고 이제 축구, 이렇게 많이 좀 다룰 텐데, 요즘 물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좀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다시피, 정보 바탕으로, 스탯 바탕으로, 분석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물브가 진짜 분석이 거의 뭐 무의미할 정도로 그래요, 결과들이. 그래도 힘내가지고 오늘 것도 최대한 많은 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경기 매치대 마이애미입니다. 폴 블랙번이랑 벨로조가 붙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몇 번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빠따 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엔 마이애미 빠따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매치 상대로 두 경기 동안 6안타 4안타에 그치면서 그전에는 뭐 샌디에고 상대로도 끝까지 잘 비비고 역전패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생각보다 잘 비비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마이애미 빠따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블랙번도 오클랜드에서 매치로 둥지를 트면서 처음 두 경기는 잘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번 역시 직전 경기 오클랜드 이제 그 직전 소속팀을 상대를 했을 때 4이닝 동안 7실점을 하면서 다시금 좀 미천을 드러낸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 경기는 저는 발렌테 벨로조가 핵심이라고 보여요. 지금 성적도 그렇고 8월달에 3경기 동안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1.02 참 이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저는 딱히 별로 볼 게 없다고 봤어요. 이런 스토프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최근 3경기 너무 잘하고 있고 고무적인 거는 어쨌든 이 친구가 올 시즌 선발 등판 5번 중에 피홈런도 2방밖에 없고 볼넷도 6개밖에 없고요. 딱 한 경기 보스턴 상대로 이 당시에 보스턴 역시 빠따 페이스가 좋았을 텐데 보스턴한테 5이닝 5실점 한 거 말고는 남은 경기들이 전부 다 수준급 이상으로 해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발렌테 벨로조가 이 경기의 가장 엑스펙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마이애미가 지금 빠따적으로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어요. 그게 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배당 대비 매치를 보는 그런 거는 별로일 것 같고 마이애미 승리나 프렌 벨로조를 생각하고 마이애미 빠따를 생각했을 때는 언더 같은 것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벨로조가 제일 엑스펙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갑자기 털릴 수도 있는 거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매치를 보는 거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경기 볼티 대 보스턴인데요. 참 이게 원래 이번 시리즈 전까지만 해도 볼티모어가 보스턴 상대로 올 시즌 상대 전적상으로 굉장한 우위가 있다. 6대1로 앞서고 있었고 모든 승리들을 전부 다 마헨으로 일궈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보스턴이 2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빈 번즈 털고 이제 뭐 포비치 같은 애들 이렇게 부수면서 보스턴이 잘해주고 있어요. 2경기 동안 14안타 10안타 치면서 지금 이제 볼티모어의 빠따 페이스보다도 보스턴이 낫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일단 크로포드가 나오는 게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몇 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홈런 허용한 선수다. 27방입니다. 그 토론토의 호세 베리오스랑 더불어서 가장 많은 피홈런을 좀 허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27피홈런 중에 13피홈런 절반에 달하는 피홈런이 최근 5경기에 다 몰려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직전 경기는 텍사스 상대로 5.1이닝 동안 피홈런 안 맞고 저번에 켄자한테도 3.2이닝 동안 6실점 했지만은 피홈런 한방 비교적 피홈런 페이스가 괜찮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점 자체가 너무 많다. 홈런을 이렇게 좀 덜 맞았어도 3.2이닝에 6실점, 5.1이닝에 4실점이니까 그냥 지금의 크로포드는 뭐 피홈런 문제도 당연히 있고 실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와중에 있다고 보이고요. 알버트 수아레즈는 사실 조금 흔들리다가 최근에 2경기 정도는 토론토한테 5이닝 무실점, 템파베이전 6.2이닝 무실점으로 본인의 몫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지금 비교적 볼티모어보다는 빠따가 좋고 근데 한편으로 선발 차이는 크로포드가 조금 더 열세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또 이 와중에 근데 크로포드가 볼티모어 애들한테 통산 77타석 동안 203 정도로 상대는 괜찮게 했다. 이런 상대전적 지표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볼티모어를 상대를 했을 때 5경기 동안 6.97이고요. 볼티모어 원정 캠든 야드에서는 4경기 동안 9.19의 피홈런이 5방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2020년대 이후 전부 다 최근이에요. 내일 마침 볼티모어는 평소보다 우아한 상대로 오면서 낮 경기 때는 가장 잘 친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그냥 8.5 정도면은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싶어요. 하지만 또 거슬리는 점이라면은 제가 몇 번 보스턴이 8.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 전부 다 오바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볼티모어 시리즈 3경기 중에 2번이 8.5 기준 언더였었거든요. 최근 10경기 중에 2번의 언더가 전부 다 이 볼티모어와의 시리즈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바 보고 그러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경기일 것 같습니다. 뭐 보스턴의 셋업진들, 마무리 라인들, 젠슨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연투에 빠져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보스턴의 후방이 좀 튼튼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늘 알버트 수아레즈가 엄청나게 호투를 해가지고
보스턴 빠따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경기. 타이완 워커랑 어빈이 붙는데 요즘에 비교적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빠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4경기 4연승을 달리는 동안 14안타, 17안타, 10안타, 10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요즘 분위기 자체는 필라델피아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선발에서는 근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이 제이크 어빈은 그래도 워싱턴에서는 거의 뭐 에이스라고 봐야죠. 올 시즌에는 필라델피아 선발 로테이션 중에 가장 좀 불안한 타이완 워커가 나온다는 점이거든요. 얘도 올 시즌에 그냥 보시다시피 성적도 좋지가 않고 너무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에 가 있다가 거의 한 2달 만에 직전 경기 때 복귀를 했는데, 복귀 전에서 마이애미한테 4이닝 3실점 그냥 별로였었거든요. 통산으로 봤을 때 제이크 어빈은 필라델피아 애들 상대를 괜찮게 했다. 피안타율 같은 거 2, 3, 4 정도로 나쁘지 않게 막았다. 이런 것들도 거슬리기는 하거든요. 그냥 9.5 기준으로는 오바 보는 게 좀 편해 보입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빠따가 그래도 어빈을 어느 정도는 패줄 거다. 통산 어빈이 필라델피아를 3번 상대를 했거든요. 지난 시즌부터. 그 이제 홈에서 한번 6이닝 무실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 전부 다 6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그래도 필라델피아를 만났을 때는 한 4실점 정도는 해주거든요. 더구나 타이완 워커, 워싱턴 빠따가 조금 오락가락하지만은 요즘에 워커 꼬라지를 봤을 때는 올 시즌 워커는 저는 별로라고 봐가지고 워싱턴 또한 필라델피아한테 어느 정도는 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 물론 필라델피아의 승리나 마헨배당이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거보단 저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시애틀인데, 사실 지금 조지 커비가 되게 안 좋아요. 디트로이트한테 5이닝 3실점, 또 디트로이트한테 3.2이닝 11실점으로 그냥 두 번 다 타릭 스쿠바리랑 맞붙었는데, 그때마다 디트로이트 빠따가 커비를 공략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커비는 스쿠바리랑 붙은 것도 재수가 없었고 디트로이트의 빠따가 하필이면 그때마다 터졌다. 이것 때문에 최근 3경기가 아주 개판이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보스턴 만나가지고 5.1이닝 2실점으로 비교적 잘해주기는 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커비가 이렇게 최근 3경기 못하기 전에 최근 10경기 방어율이 1점대로 아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이런 사이영 트래커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최근 3경기를 제대로 조졌습니다. 그래서 커비의 폼이 조금 좋지 않다는 거. 특히나 피홈런을 5방이나 허용을 했어요. 2경기 동안. 그런 점이 확실히 요즘 커비는 뭐 딱히 구속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제구도 문제도 없고 좀 맞아나가는 것들,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피츠버그는 이제 제이크 우드포드면은 거의 뭐 사실상 땜빵 선발이라고 봐야 돼요. 이 와중에 우드포드가 피츠버그로 둥지를 틀고 난 이후에는요, 최근 4경기 동안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3.07 정도에다가 직전 경기 샌디에고한테는 6이닝 실점으로 상당히 잘 막아줬거든요. 마침 지금 커비 되게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피츠버그의 우드포드 요즘 보니까 조금 괜찮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마침 피츠버그가 지금 10연패를 달리다가 시애틀과의 시리즈에서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확실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것 같다. 제가 피츠버그가 연패를 하는 와중에도 타격은 이제 한 2할 오픈 정도, 7 정도로 빠다가 괜찮다고 했었고, 반면에 시애틀도 지금 이제 5연패까지 됐잖아요. 오히려 피츠버그보다도 빠다가 안 좋다. 10경기 동안 1할 8푼도 안 되는 그런 타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넘기는 했는데, 타격도 피츠버그한테 안 되는데 그냥 1할 8푼도 안 되니까 커비까지 요즘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다.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빠따가 정말 안 터진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시애틀 못 가겠습니다. 그냥 커비 믿고 시애틀 누르는 것도 시애틀 빠따 때문에 못 보겠는데, 커비까지 이 정도면은 그냥 저는 피츠버그의 프렌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캔자스시티. 요즘에 캔자 빠따가 괜찮아요. 어제 이제 마이크 와카가 나와가지고 제 말대로 국밥 같은 투수고, 제가 이제 좀 믿을만한 투수라고, 요즘에 루고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싱어라든지 이런 애들 다 고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와카는 꾸준하게 잘했어요. 레이건스도 얼마 전에 조금 아쉬웠는데, 방금 말했던 이 싱어는요, 최근 3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막 7이닝 계속 먹어주고 하면서 싱어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였었거든요.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그 전에도 한번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막 잘 먹을 때는 이렇게 잘 먹어, 이닝도. 근데 최근 2경기 보스턴이랑 미네소타한테 5.2이닝 4실점, 5이닝 6실점 이렇게 하면서 다소간에 좀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대팀에 빠따가 꽤나 치는 팀들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뭐 그냥 굳이 3경기만 가져오면 당연히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싱어의 상태가 어제 나왔던 와카보다는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제 캔자스시티의 승배당이 1.8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1.77배다. 나는 와카보다도 싱어가 좋지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어제 로돌로는 최근에 원정에서는 3점대인데 홈에서는 7점대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신시내티의 로돌로가
거의 한 3이닝도 못 견디고 8실점하고 내려가는 딱 그냥 제 분석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런 로돌로보다도 저는 위급이라고 보는 에벗. 얘도 조금 부진하다가 직전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홈에서 6.2이닝 2실점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 전에 5경기 동안 피홈런도 많았고 6.56으로 안 좋고 이랬었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어제보다도 캔자스시티가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진다. 그냥 그런 계산만 섭니다. 물론 요즘에 캔자스시티 빠따가 비교적 좋아요. 3경기 동안 11안타, 14안타, 15안타 전부 다 홈런 2방씩 치고 이러면서 캔자 빠따가 좋아지긴 했는데 싱어의 리스크도 있고 그냥 어제보다는 선택하는 메리트가 줄어들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냥 캔자스 시티 승을 보긴 하지만은 어제보다 메리트가 조금 줄은 것 같긴 하네요. 자, 템파베이 대 애리조나 경기. 이 와중에 애리조나는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요즘에 크리스티안 워커 부상으로 빠져있고 케텔 마르테 발목 부상 여파로 계속 못 나오고 있죠. 요즘 들어서는 가브리엘 모렌도도 주전 포수 다 없다. 이 3명 모두 다 애리조나 빠따에서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활약을 해주는, 특히나 케텔 마르테는 거의 뭐 핵심이죠. 3명이 빠지면서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가 썩 좋지가 않아요. 한창 이제 애리조나가 후반기에 엄청난 승리를 보이면서 샌디에고랑 더불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를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드렸는데 어느덧 애리조나가 템파베이와의 시리즈에서 2연패. 요즘 들어서는 안타 숫자도 그전에는 막 2자릿수 안타 치고 이러면서 애리조나 선발이 조금 불안한 날에도 빠따의 힘으로 보여주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5경기 동안 8안타, 9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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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안타 이런 식으로 사실 이기는 경기도 빠따의 힘으로 막 찍어 눌렀다 이런 경기보다는 진짜 어영부영 이기는 경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는 확연하게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템파베이는 내일 라스무센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지표는 좋지는 않습니다. 얘도 이제 복귀한 지 한두 경기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좀 긴 이닝을 던질 수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라스무센이 나온 다음에 타일러 알렉산더가 나오지 않을까. 알렉산더가 보통은 이제 올 시즌 선발로도 조금 나왔었고 좀 못해서 불펜으로 돌아가고 이랬었는데 얘가 이제 마이너리그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알렉산더가. 근데 최근 4경기 동안 콜업되고 나서는 14.1이닝 1.26으로 아주 좋아요. 좀 이렇게 오프너 이후에 긴 이닝을 먹는 벌크 가이로서는 알렉산더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라스무센이 복귀 이후에 구속도 되게 잘 나옵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에 바로 구속이 이렇게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담고 있기도 하고 물론 지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는 어느 정도 라스무센 이후에 알렉산더 그리고 템파베이의 불펜 지금 이제 3.83까지 올라왔습니다. 템파베이 불펜도 큰 상승을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반대로 애리조나는 요즘에 불펜이 조금 위태위태하죠. 그나마 영입한 AJ 퍽이 잘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반대급부로 시월드 마무리 라인인 시월드라든지 저스틴 마르티네즈 그리고 라이언 톰슨 이런 애들 다 부진해요 조금 요즘에는. 그래서 내일 물론 이제 메리 켈리가 복귀하자마자 5이닝 2실점으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 그날도 아마 89밖에 안 던졌어요. 그래서 사실 메리 켈리는 복귀 전이 나쁘진 않았는데 글쎄 애리조나의 빠따도 문제가 있고 불펜 역시 템파베이한테 약간은 모자란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두 팀 다 빠따가 정말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올 시즌 평균 OPS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는 7.5도 그냥 언더보고 싶은 경기예요. 사실 애리조나를 지금은 좀 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번처럼 애리조나가 불펜에서 사고 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도 있긴 있는데 위험을 감수를 하고 언더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 경기. 콜린 레아랑 라이블리가 붙어요. 사실 얘네들 지금 이번 시리즈 내내 둘 다 조금 언더 게임이 많았었죠. 이거는 일단 미러키가 얘네들도 빠따가 참 터지다가 뚝 그쳤어요. 최근에 9경기에 7안타, 2안타, 5안타, 6안타, 6안타, 4안타, 7안타, 6안타, 4안타 그냥 딱 들어도 8안타조차 친 적이 없었습니다. 9경기 동안. 그 정도로 미러키의 빠따가 좋지가 않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뭐 콜린 레아 숨은 공신이다. 스위퍼가 이제 구종 가치가 플러스 10 정도로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고 그 전에 한 4경기 동안 좋았었다가 하필이면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6이닝 동안 7실점 하면서 조금 고전을 했어요. 사실 분위기가 꽤 좋았는데 직전 경기에 털린 게 아쉽다. 라이블리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올 시즌에 제대로 돈값을 하고 있다. 벌써 10승에다가 방어율도 3점대에다가 둘 다 비슷해요. 10승 투수에다가 방어율도 3.7 정도 비슷비슷한 투수인데 공교롭게도 둘 다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별로 안 좋았었다. 라이블리도 애리조나한테 5이닝 4실점, 컵스전 3.2이닝 3실점으로 특히 요즘 들어서 조금 안 좋거든요. 두 경기 모두 다 피홈런 2방씩 맞아가지고 최근 두 경기는 피홈런 4방이다. 뭐 이런 와중에 있는데 방금 제가 미러키의 빠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클리블랜드도 비슷합니다. 클리블랜드 최근 4경기 동안 6안타, 7안타, 7안타, 4안타
이런 와중에 있어요. 양팀 다. 그래서 미러키는 이게 최근 10경기에 20안타 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팀 타율이 2할 1푼 4리고요. 클리블랜드는 10경기 동안 2할 1푼 1리. 둘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불펜도 리그 1, 2등 팀이죠. 물론 클리블랜드가 큰 격차가 있긴 하지만은 선발 투수 모두 올 시즌 나쁘지 않은데 직전 경기 때 털렸다. 빠따 둘 다 지금은 별로인 와중에 있다. 불펜 둘 다 좋다. 요즘에 미러키도 데빈 윌리엄스 복귀해가지고 아주 리그 최고의 마무리다운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미러키가 요즘에 4연승이기는 해요. 클리블랜드전 2번의 그 승리 포함해가지고 다 그냥 못 치고도 겨우겨우 이기고 있고 그러긴 한데, 저는 이 경기 그냥 8.5로 준 게 반가운 것 같아요. 물론 이 선발 투수 둘이 그렇게 사실 뭐 레벨로가 높은 애들도 아니고 직전 경기 때 잘하다가 한번 털렸다 이런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양팀의 불펜은 견고하고 빠따 요즘에 정말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8.5 기준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휴스턴 대 화싹 경기인데, 원래 발대제가 필살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 또 어제처럼 헌터 브라운 나올 때처럼 휴스턴의 배당 보니까 일반 승이 1.14에 마헨이 1.41이면은 이거는 선택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뭐 맨날 말했습니다. 프레머 발데즈 요즘에 구속 상승이 있습니다. 올 시즌의 발데즈가 원래 그 싱커 구속이 93.5마일밖에 안 나왔었어요. 재작년이나 작년 이럴 때 보면은 싱커가 원래 한 95마일 이상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리그 최고의 선발로 군림하고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싱커의 구속도 많이 떨어졌었고 이랬었는데, 최근 4경기 동안은 제가 맨날 이런 것들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싱커의 구속, 평균 구속에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7월 31일날 95마일, 8월 6일날 95.3마일, 싱커 8월 12일날 95.1마일 이런 식으로 싱커 구속이 되찾았다. 그리고 얘가 이제 맨날 싱커 포함해가지고 뭐 커브라든지 체인지업 이런 구준들도 매번 플러스 피치인 투수예요. 쭉 그냥 역대 시즌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뭐 커브도 제대로 좀 잘 돌아가고 있고, 보다시피 커브를 가장 많이 던져요. 싱커보다도 커브를 더 많이 던지고 체인지업 활용도도 높고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늘 그렇다시피 발데즈는 훌륭한 땅볼 유도를 한 투수인데 요즘에도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상태의 발데즈는 진짜 견고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저는 프렌보 발데즈 경기를 가장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구속 상승이라는 분명한 상승 요인도 있고 되게 좋게 보는 투수인데, 이 경기는 다른 것보다 그냥 배당이 너무 별로예요. 오늘 상대하는 카이 부시 12대2로 화싹이 루이스를 털었던 날, 그날 선발이 카이 부시였거든요. 양키스 상대로 4.2이닝 동안 6안타에 7볼넷, 그러니까 13번이나 주자출루를 시켰는데 양키스가 찬스를 전혀 못 살렸습니다. 이 선수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메이저리그 카이부시가 2경기 동안 8.2이닝 나와가지고 볼넷 12개, 피안타 8방, 방울 5.19, 볼넷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이거 만약에 그냥 발데즈가 부러진다, 그냥 재수 온 붙은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뭐 근데 제가 몇 번, 이제 휴스턴도 사실 빠따적으로 8연승을 달리던 기간, 근데 그 8연승의 처음에 6경기 동안은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 갈겨주고 빠따의 힘도 엄청 났었다. 근데 그러다가 8연승 중에 마지막 2연승 구간은 9안타 2안타로 빠따가 조금 정체된 감이 있었다. 그리고 화싹한테 첫 경기를 패배를 했었죠. 4대5로. 그리고 뭐 직전 경기는 다시 13안타를 치면서 좋은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휴스턴 빠따 역시 조금은 애리조나랑 비슷하게 이 좋은 흐름의 끝물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발데즈 좋게 본다. 하지만 이 경기 역시 배당이 너무 별로다 이거거든요.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다저스 경기, 소니 그레이랑 클레이튼 커쇼가 붙는데 이게 사실 좀 클래식 매치죠. 둘 다 대단한 투수입니다. 소니 그레이 왕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알아주던 투수였었고 당장 작년에도 미네소타에서 사이영 2등하고 이랬는데, 어느덧 올 시즌도 뭐 세인트루이스로 둥지를 틀고 11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방어율이 너무 높아요. 작년에 비하면은 너무 좀 방어율도 거의 한 1점 이상 치솟았는데, 특히나 최근 8경기 동안 이 중에는 뭐 7이닝 2실점 경기도 포함이 있고 이런데요. 최근에 8경기 동안 이 7이닝 경기를 4번이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실점이 너무 많고 피홈런이 너무 많다. 8경기 동안 5.89, 삼진은 많이 잡아. 올 시즌에 삼진 개수 대단합니다. 근데 피홈런도 10방이나 맞고 있고, 원래도 소니 그레이는 피홈런이 좀 적은 투수였었거든요. 근데 유독 올 시즌에 이닝 대비 피홈런이 좀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리고 커쇼 투구수 자체가 89 정도밖에 안 던집니다. 좀 긴 이닝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거슬리고요. 어쨌든 간에 커쇼는 이제 복귀한 지 한 4경기 정도 됐어요. 올 시즌에 데뷔가 늦었는데 4경기 동안
사실 막 크게 고전한 경기도 있긴 했어. 3.2이닝 동안 7실점 했던 샌디에고전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 그 경기도 자책점은 3점밖에 안 돼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올 시즌 4경기 동안 3.50 정도로 여전히 클래스는 있긴 있다. 직전 경기 미러키 상대로 5.2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하고 여전히 결은 살아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커쇼 역시 많은 공을 던질 수 없다는 거, 구속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좋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 다저스 바타도 오락가락이 심하잖아요. 다저스 바타도 돌아올 애들 많이 돌아오고 이러고 있긴 한데 오타니도 조금 부진하고 엄밀히 말하면 다저스 바타가 막 그렇게 승리를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제도 다저스가 그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안드레 팔란테한테 4안타에 그치면서 2점밖에 못 뽑고 패배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래도 다저스 바타 소니 그레이 상대로 통산 전적 같은 것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소니 그레이가 활동 기간도 길고 커쇼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두 투수 모두 다 그 이제 상대팀 빠따한테 상대 전적은 좋습니다. 커쇼 224, 소니 그레이 186 이런 식으로 둘 다 상대를 잘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요즘에 좀 상태를 봤을 때는 선발 투수 둘 다 못 믿었습니다. 그런 경기여가지고 나는 이거 그냥 왠지 모르게 나는 오바가 조금 끌리긴 한데 이거 역시 선택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컵스 대 토론토 경기 어렵죠. 두 팀의 빠따가 개판이다 보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마나가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마나가 지금 9승 2패 3.16으로 그냥 성적 자체는 좋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포심이나 스플리터 위주로 많이 투구를 하고 있고 피홈런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메이저리그 연착륙에 성공을 했다. 최근 6경기 피홈런이 많기는 하지만은 방울도 그렇고 준수한 편에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볼넷을 많이 안 주는 투수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토론토에 빠따도 뭐 여러 차례 제가 불개주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사실 폼도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 프란시스라는 보호된 프란시스도 제가 토론토가 이미 시즌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이런 내년을 기약을 하고 이런 선발 투수 실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얘도 그 올 시즌에 몇 번 콜업을 했다가 내렸다가 콜업을 했다가 내렸다가 이러고 있는데 이후에 콜업된 이후로는 여기 4경기라고 적혀있는데 한 경기는요 0.1이닝밖에 안 던진 경기야. 그래서 사실은 한 3경기 정도 던진 거라고 봐야 되고 3경기 동안 3.00 정도로 괜찮게 막았습니다. 퓨홈런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비교적 제구도 안정된 모양새이고 마이너리그나 지금 메이저리그 전부 제구도 비교적 안정된 모양새고 괜찮기는 해요. 얘도 그 요즘에는 괜찮은데 그 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됐을 때 올 시즌 56.2이닝 동안 피홈런이 12방이나 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카이더 몬테로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말하면서 올 시즌 이제 콜업된 신인 투수들이 전부 피홈런이 이닝 대비 많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어제는 또 근데 갑자기 몬테로가 되게 잘했죠. 양키스 상대로도 지표상으로는 피홈런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뭐 요즘엔 잘하네 이렇게 봐줄만은 한데 선발 투수는 그니까 왁구상으로는 둘 다 괜찮아 보이긴 한다. 문제는 이 경기가 또 기준점이 7.5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요즘에 폼이 그래도 봐줄만하다고 한들 프란시스 4경기 동안 방울 3.00 이마나가 3.13 괜찮은 수치긴 한데 그래도 실점을 아주 안 한 건 아니에요. 또 뭐 오바를 보자니 빠따 상태가 컵스가 지금 또 6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입니다. 9안타 9안타 5안타 5안타 7안타 5안타 이 꼬라지예요. 토론토 얘네들도 그냥 최근 10경기 2할 2푼 5리 정도 빠따상으로 뚜렷하게 뭐 엄청 못한다 이런 건 없기는 한데 7.5라는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해 보이는 경기네요. 최근 양팀 다 7.5 기준으로 언더오버가 그냥 딱 반반이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 컵스가 어제 비 때문에 저스틴 스틸이 2이닝밖에 못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나마 오늘 경기들 중에 이 컵스의 불펜 상태는 하나 볼만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컵스가 어제 6명이나 썼어요. 그 전날에도 되게 많이 썼다. 특히나 지금 마무리 헥터 네리스가 얼마 전에도 33구 블로도 저지르고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셋업 라인들까지 소모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이거 오늘 컵스 불펜 상태가 좋지는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물론 지금 후반기에 컵스가 보니까 컵스 불펜이 최근 2달 정도 동안은 메이저리그 전체 방어율 1등이거든요.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소모값이 꽤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7.5 기준으로 그냥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 쪽으로. 둘 다 빠따가 별로고 선발 투수 요즘에 분위기 좋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불펜 리스크도 있고 저는 그냥 오바 쪽으로 꺾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미네소타인데 솔직히 말해서 긴 생각은 안 들어요. 타블로 로페즈 요즘에 나름 괜찮다 여기 적어놨는데 뭐 늘 그렇지만은 이 친구 직구는 훌륭해. 올 시즌도 직구 부존 가치가 플러스 16입니다.
근데 포신 빼고는 나머지 구종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스위퍼, 체인저, 커브 전부 다 마이너스 피치여가지고 좋은 이런 직구를 못 따라주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어쨌든 로페즈는 요즘엔 괜찮다고는 합니다. 이 와중에도 실점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피홈런도 매번 뭐 하나씩은 맞고 있지만은 제구도 비교적 안정돼 있고 피안타 자체도 많이 줄은 셈에 있기는 해요.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다는 건데, 타일러 말리 사실 얘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수술 이후에 지금 복귀해갖고 2경기밖에 안 던졌는데 첫 경기 때 5이닝 2실점, 두 번째 경기 4.2이닝 2실점, 둘 다 보스턴이나 휴스턴이라는 강팀들을 상대를 한 거였는데 그 와중에 타일러 말리 나쁘진 않았다. 그냥 그 정도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텍사스를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미네소타 빠따가 살짝 오락가락한데, 텍사스에서 이볼디가 나오면은 물론 요즘에 좋지는 않지만은 한번 한 6, 7이닝 먹으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볼디가 제 말대로 7이닝을 먹기는 했는데 리드를 하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회에 들어가지고 이볼디가 욕심을 내다가 실점을 또 많이 쌓았습니다. 불펜에서도 아쉬움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제 예상이랑은 조금 다르게 갔는데, 그만큼 요즘에 텍사스나 민스타나 빠따가 다 개판인 와중에 있다. 텍사스는 이볼디가 나와도 안 되는데 요즘에 빠따가 너무 안 좋죠. 반면에 미네소타는 사실 빠따가 좋지는 않지만은 텍사스랑은 반대로 승우는 조금 따르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서 저는 1.67 정도면은 그냥 미네소타 승태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거슬리는 거라면은 그 이제 로페즈가 통산 텍사스 애들 상대로는 피안 타율이 꽤나 높다는 것들. 이게 거슬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피장 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만 많이 맞은 정도여가지고 저는 그냥 미네소타 승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인데 긴 생각은 안 들어요. 샌디에고 사실 얘네들도 애리조나랑 더불어서 내셔널리그에서 지금 굉장한 약진을 펼치고 있거든요. 요즘에 애리조나 다저스나 살짝 부진한 와중에 샌디에고가 계속해서 승리는 챙겨가면서 어느 저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순위가 다저스가 72승, 샌디에고 70승 이런 식으로 샌디에고가 굉장히 추격을 잘하고 있기는 해요. 요즘에 뭐 10경기 동안 8승 2패에다가 빠따가 조금 안 터지더라도 꾸역꾸역 역전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샌디에고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선발 투수상으로 제가 이거를 샌디에고를 왜 좋게 못 보냐, 머스그로브의 등판 때문에 그런데, 사실 머스그로브가 올 시즌에 좋지도 않았었고요. 직전 경기가 이제 복귀전이긴 했는데 4.1이닝 동안 피안타 2개 받고 무실점으로 잘했습니다. 저는 머스그로브가 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나는 머스그로브 여전히 조금 거리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올 시즌에 너무 안 좋았었고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콜로라도의 블랙이랑 딱히 볼 건 없어요. 그냥 시즌 2번 나와가지고 1이닝 무실점, 5.2이닝 3실점 그냥 그 정도로만 했는데, 물론 이거 샌디에고의 배당도 별로고 별로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빠따적으로도 사실 샌디에고가 나쁜 시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샌디에고 보면 편하긴 한데 저는 그냥 머스그로브 리스크 때문에 걱정스러워가지고 이 경기를 제 장바구니에는 안 담을 것 같고, 물론 뭐 샌디에고 승리나 마헨 결격 사연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나는 뭔가 이제 마음적으로 머스그로브한테 손이 안 간다. 저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천사 대 애틀랜타, 이거는 뭐 다른 건 안 거슬려요. 어제도 애틀랜타가 크리스 세일 등판이었었고 세일이 6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고 딱 그냥 싸이 형을 굳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찰리 모튼, 어제 나왔던 세일보다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고 나이도 너무 많고 늘 이렇게 커브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내일 뭐 천사는 딱히 커브에 약한 구단도 아니더라고. 리그 한 중위권 정도의 커브 대처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걱정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코아노비츠라는 개 듣보잡이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7.2이닝 동안 2실점으로 개우투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봐도 지금 방울도 그렇고 딱히 그냥 장점이 별로 없어. 3경기 나와가지고 3이닝 5실점, 4이닝 7실점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워싱턴한테 7.2이닝 동안 2실점을 한 거야. 이때 당시에 워싱턴도 꽤나 빠따가 못 치는 팀은 아니었었거든요. 직전 경기 때 인생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걱정스러워요. 마침 지금 뭐 천사 빠따도 그렇고 애틀랜타 빠따도 별로 딱히 뭐 손이 안 가는 와중에 있는데, 물론 애틀랜타 쪽을 보면 편해. 근데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어제 나왔던 세일도 아니고 모튼 정도면은 언제 털려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요즘에는요. 저는 요즘에 애틀랜타는 세일이라든지 슈벨레바흐 걔네 둘 나올 때 아니면은 별로 손이 안 가요. 애틀승의 마인 보면 편하긴 한데 그냥 저는 근거가 조금 빈약하다고 보는 경기긴 합니다. 이거는요. 자, 오클랜드 대 샌프란시스코, 시어스랑 스넬이 붙는데 이거는 뭐 사실 요즘에 시어스도 잘해요. 최근 3경기 동안 전부 다 7이닝 먹어주면서 1.71,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그냥 잘합니다. 제구도 안정되어 있고 피홈런도 하나밖에 안 맞고 있고 오클랜드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올 시즌에 방어율도 4점대 후반에다가
승리도 많이 못 챙겼고 이런 아쉬움을 많이 표출을 했는데 어쨌든 시어스가 최근 7경기는요 6이닝 8실점으로 휴스턴에서 털렸던 경기 빼고는 6승 1패예요. 근데 이 와중에 샌프란시스코는 스넬. 이 경기는 그냥 저는 스넬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쪽 봅니다. 그 마이너리그에서 정비하고 메이저리그 콜업됐다가 마이너리그 내려가고 다시 콜업됐다가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세 번째 콜업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두 번 콜업이 됐을 때는 스넬이 본인이 몸 상태가 완전히 안 됐다고 했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별로 안 좋은 모습만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와서는 본인이 준비가 됐다. 그래서 7경기 동안 노히트 노런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의 폼으로는 작년 사이영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시어스도 요즘에 잘하고 있지만은 스넬이 조금 더 임팩트는 더 뛰어나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별로 긴 생각은 안 들어요. 제가 어제는 오클랜드에서 오스발도 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버드송 이런 정도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정배를 받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클 역배를 봤거든요. 얘네 둘이 라이벌 매치이기도 하고 베이브리지 시리즈. 근데 오늘은 스넬 나오면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물론 내일도 오클랜드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낮경기일 때 평소보다도 가장 빠따가 좋은 시점에 있다. 그러긴 한데 샌프란시스코도 비슷하네요. 좌한 상대로 낮경기일 때 평소보다 아주 잘 친다. 두 선발 투수 요즘 둘 다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스넬의 임팩트에 조금 더 합격점을 주고 싶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클랜드 최근 6경기 5승 1패 샌프란시스코 같은 기간 동안 1승 5패 분위기 차이는 꽤 있어요. 샌프가 뭐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샌프란시스코 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디트로이트 대 양키스는요 도망가겠습니다. 이거 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자, 스쿠발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1번 주자입니다. 특별하게 털리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올 시즌의 사이영 수상이 굉장히 유력해요. 반대편에 있는 세일이랑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조지 커비의 이런 도전을 뿌리치고 상당히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대가 양키스인데 스쿠발이 통산 양키스전을 4번 상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아직 풋내기일 때 이때는 이제 구속도 지금 같지가 않을 때요. 요즘에는 거의 뭐 구속이 한 97, 8마일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수술 전이고 3이닝 사실점으로 고전을 했었고요. 이후에 양키스전 3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전부 다 합격점을 줄 만한 피칭을 했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5월달 6이닝 2실점으로 삼진을 12개나 잡으면서 양키스의 빠따를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양키스가 요즘에 빠따가 좀 오락가락하죠. 어제만 해도 양키스가 디트한테 4안타에 그치면서 그 전에도 5안타로 3득점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빠따가 지금 좋다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양키스가. 그래서 물론 지금 스쿠발 등판이어가지고 디트가 정배인데 한편으로는 이 스트로먼 역시 올 시즌 홈이랑 원정에 좀 그 격차가 있다. 홈에서는 5.06 원정은 2.83으로 비교적 원정에서 좋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피홈런이 많아지고 이런 약점이 조금 더 많은 투수긴 해가지고 선발 투수상으로는 스쿠바를 좋게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늘 그렇다시피 양키스의 이런 타격을 리그 1위 OPS인데 제 아무리 스쿠바리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양키스한테 털려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상대적이 좋고 이래도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편으로 스쿠발은 얘가 또 리그에서 득점진을 3번째로 잘 받는 투수예요.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14안타, 20안타 이 두 경기가 전부 다 스쿠발 경기였습니다. 스쿠발이 나올 때만큼은 리그에서 득점 지원이 3번째로 좋은 거면은 그냥 에이스 대접을 잘해준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냥 피해 가야겠다. 제 결론은 그거였네요. 먼저 이제 좀 일찍 시작하는 첼시 대 맨시티 먼저 보면요. 뭐 여태 기록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첼시가 뭐 영입 많이 했습니다. 첼시 이번 이적 시장에서만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1억 8,900만 유로 썼다고 하고 많이 내보내기도 했어. 리그 내 뭐 뉴캐슬이라든지 뭐 입스위치 타운, 빌라 이런 팀들에 많은 돈도 주고 방출도 많이 했는데 영입 많이 했어요. 첼시는.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첼시는 지금 좀 팀을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엔조 마레스카 감독 영입도 하면서 좀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첼시는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어느 일정 수준의 경기력이 보일 때까지는 저는 첼시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맨날 뭐 영입하는 것들도 보면 그냥 좀 이름 있는 좀 유망주 센터백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입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뭐 페드로 네투를 큰 금액을 주고 데려오긴 했지만은 과연 첼시에 맞는 피지일 것인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일단은 첼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요. 맨시티는 이번 이적 시장을 좀 FFP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영입 보강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지로나로 임대 보냈던 사비우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사비우라든지 얀 코토 둘 다 지로나가 이제 맨시티랑 같은 그 이제 축구 그룹 쪽에 있어가지고
사비우라든지 뭐 얀 코우토 이런 애들을 다시 데려온 셈이긴 하지만은 코우토는 또 도르트문트로 보냈죠. 공격력은 알아주지만 수비력이 부족해가지고 맨시티에는 좀 안 맞는 픽처럼 보이는지 딱히 이번에 맨시티는 그러니까 큰 영입은 없는 셈이에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또 맨시티가 지난 몇 년 동안 EPL에서 왕조를 건설한 것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로드리가 없다는 점. 유로 결승에서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나가고 그랬는데 9월 초까지는 못 나올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로드리가 없는 맨시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다. 이것들을 알고 있는데 로드리가 뛰는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34경기에서 27승 7무였다. 하지만 없었을 때는 맨시티가 4경기 중에 3번을 패했다고 해요. 이렇게 맨시티 전력에서 정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로드리라고 보여가지고 물론 맨시티가 배당도 좋긴 한데 이거 승리가 꽤나 까다로워 보이긴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첼시의 경기력이라든지 감독도 새로 갈았고 첼시의 경기력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맨시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요. 팀무라든지 이긴다면은 그냥 겨우겨우 이길 것 같고 무승부라든지 이런 고배당으로 선택하는 게 나아 보여요. 자, 볼로냐가 이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을 했고 엄청 났었죠. 특히 홈에서의 이런 홈발들 이런 것들이 두드러졌는데 우디네세는 사실 팀이 좀 기울었어요. 작년에도 겨우겨우 잔류에 성공하고 이랬었는데 우디네세는 작년에 무승부가 4대 리그 통틀어 가장 많은 팀이었습니다. 시즌 절반 이상을 무승부를 거두는 그런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볼로냐 원정에서도 우디네세가 무승부를 캔 바가 있었어요. 이 정도로 우디네세는 작년에 무승부가 엄청 많았었고 볼로냐 챔피언스 진출을 했지만은 이번 시즌 이렇게 영입이 오간 거를 보면은 주축 선수들 그 센터백인 칼라피오리 아스날로 팔고 지르크제이 맨유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감독 모타 감독이 떠났단 말이죠. 유벤투스로. 사실 지난 시즌 볼로냐는 거의 뭐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런 포메이션이 망가진다 싶을 정도로 칼라피오리를 엄청 전진시키고 전술적인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왔었는데 일단 감독이 떠난 게 사실 전술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볼로냐는 저는 지난 시즌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뭐 방금 제가 모타 감독이 전술적인 역량이 상당하고 빠진 것이 좀 볼로냐에는 타격이 될 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볼로냐가 홈 성적도 매우 좋았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지만은 볼로냐는 사실 지금 단장이 본체다. 자, 볼로냐의 단장이 이제 사르토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키예보 베로나라는 팀이 원래는 별로 이름이 많이 없는 팀인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축구를 봤던 분들은 꽤나 알만한 이름들이 키예보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르토리라는 단장이 이런 팀을 세우는 게 대단합니다. 아탈란타가 물론 그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 지도하에 세리아에서 공격 축구에 눈을 뜨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하고 아탈란타가 지금의 기틀을 세운 데는 사르토리 단장이 또 기틀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 단장이 키예보나 아탈란타를 거쳐 볼로냐로 왔다. 저는 볼로냐가 물론 이번 시즌 선수 유출도 많고 감독도 팔고 하면서 좀 전력상으로는 다운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은 사르토리 단장의 선수 보는 눈들 이런 것들에도 조금 신경이 쓰여요. 과연 감독이 본체일 것인가 사르토리 단장이 본체일 것인가. 저는 근데 분명히 이것도 요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감독 바뀌고 선수 주축 많이 팔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우디네세 역시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대단한 영입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지난 시즌 주축 중에 왈라스라든지 마테우스 이런 브라질리언 듀오들을 다 팔았고 로베르토 페레라도 팀을 떠났고요. 사마르지치 중원의 핵심 자원입니다. 사마르지치도 떠날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뭐 작년에 이제 우디네세가 급하게 그 파비오 칸나바로를 앉혀가지고 후반기에 엄청난 이런 저력을 보이면서 가까스로 잔류까지 성공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홈 볼로냐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시즌의 후광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긴 하네요. 다음 경기는 이제 베로나 대 나폴리인데 이거는 일단 상대 전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베로나가 좀 이제 승격과 강등을 오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상대 전적부터가 나폴리가 베로나 원정에서 꽤나 잘했습니다. 그 이제 나폴리가 2010년대 초반 그쯤부터 본격적으로 세리아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카바니, 라베치, 왈테르 마짜리 감독 체제에서 나폴리가 좀 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보면은 베로나 원정에서도 나폴리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승리, 이때 한번 패배한 적 있었고 승리, 쭉 보면은 베로나 원정에서 승리 이때 한번 또 졌었죠. 그리고 뭐 쭉 보면 또 지난 시즌이나 뭐 지지난 시즌에도 승리 이런 식으로 나폴리가 베로나 원정을 어렵지 않게 풀고 있어요. 더구나 이번 시즌 나폴리는 수비 불안을
좀 해소를 한 감이 있다. 토리노의 핵심 자원인 부온조른을 데리고 왔고 믿고 쓰는 레알산, 라파 마린을 데리고 왔고요. 그 이제 상대팀인 베로나의 지난 시즌 핵심 자원이 플로르시였거든요. 좀 박스 투 박스로서 지난 시즌 베로나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공격 포인트를 챙긴 자원인데 상대팀의 핵심을 빼온 셈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오시멘이라든지 크바르첼리아 각각 이제 첼시라든지 PSG 이런 영입 링크가 있지만은 또 이제 나폴리의 회장이 엄청 까다로운 분이에요. 저는 쉽게 팔리진 않을 것 같고 오늘 경기 뛸 수만 있다면은 나폴리의 전력이 저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됐지 다운그레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뭐 나폴리가 이제 감독도 리스크가 있고 그런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베로나가 제가 지난 시즌에도 선수단의 그 이탈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즌 중반에도 그 모기업의 재정난 때문에 애들을 많이 팔고 이랬다고 했는데 이적 시장 수입이 5천만 유로 된다는 건데 대부분의 돈을 영입 자금으로 쓰지를 못했고 딱히 영입도 지지부진한 걸로 보여요. 핵심은 많이 빠지고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이런 나폴리 상대전적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오늘 나폴리의 승리에다가 뭐 최대 마행까지 한번 이렇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칼리아리 대 로마 역시 지난 시즌에 루카쿠를 임대 영입했는데 아마 완전 영입은 안 할 걸로 보이고 대신에 그 로마도 도우비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역인데 다른 팀들 링크를 뿌리치고 로마로 왔고요. 마티아스 소울레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 프로시노네에서 소울레가 유벤투스에서 임대를 온 거였는데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그 공격 찬스 메이킹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준 선수였어요. 지난 시즌에 로마가 야심차게 디발라랑 루카쿠 데리고 오면서 세리아에서도 상당히 좀 상위급의 공격진을 구축을 했는데 실상은 별로였었잖아요. 그러다가 무리뉴를 자르고 데로시를 선임을 하면서 후반기에 이 로마도 엄청난 약진을 선보였었습니다. 올 시즌은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게 보면서 그냥 로마는 저는 약간 루카쿠랑 디발라가 조금 아쉬웠는데 도우비크랑 소울레 정도면 여전히 핏이 과연 잘 맞을런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꽤나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칼리아리 역시 얘네들도 돈이 많은 구단은 아니에요. 이번 시즌에 영입하는 데는 730만 유로밖에 못 썼고 방출에도 딱히 뭐 대단한 건 없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칼리아리가 좀 애매한 팀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홈발을 조금 받는다. 얘네들이 또 이제 사르데냐 섬이라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약간 제주도 포지션에 있는 그런 구단인데 사실 로마는요 칼리아리 원정에서 옛날에는 좀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2010년에 5대1로 패배라든지 뭐 4대2 패배 이런 식으로 로마 대 칼리아리도 조금은 로마가 비교적 강팀이긴 하지만은 칼리아리 원정을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로마가 그래도 칼리아리 원정에서 꽤나 잘했습니다. 상대전적도 훌륭한 편이고 제가 이것도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칼리아리의 지지부진한 영입이라든지 로마는 비교적 약점을 잘 채운 편에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 후반기 엄청난 약진을 이끌었던 데로시 감독이 로마를 지휘해야 한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높이 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한번 로마 쪽으로 좋게 보고요. 아무래도 상대전적상으로 이렇게 칼리아리가 종종 잡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낮게 봐서 그냥 마헨보다는 햄무 쪽으로 좀 꺾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의 대승보다는 바로 어제 세리에가 전부 다 무승부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탈리아 올 시즌 쉽지 않구나 역시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로마는 사실 대승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가 또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베네치아가 승격을 했다가 강등이 됐었는데 베네치아는 이렇다 할 영입은 별로 없었고 지난 몇 년 동안 라치오의 얼굴이라고 한다면은 윌링코비치 사비치, 루이스 알베르토, 치로 임모빌레 이런 친구들인데 이제 뭐 사비치는 사우디로 이제 진작에 떠났고 루이스 알베르토 사우디로 떠났고요. 임모빌레 터키로 떠났습니다. 라치오가 올 시즌은 진짜 엄청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보강을 잘 했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기는 해요. 살레르티나에서 잡음이 엄청 많았지만은 블라이오 디아를 데리고 오고 살레르티나에서 유일하게 좀 레벨으로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에타노 카스트로빌리 피오렌티나에서 이제 너무 부상이 많아가지고 팀을 떠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라치오가 영입을 뭐 아주 못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이번 시즌 거의 기둥 뿌리들을 거의 뭐 가른 셈이에요. 재개발에 나선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라치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부터 뭐 홈이고 이런 건 좋아. 작년에도 홈에서 원정보다 훨씬 더 잘했고 이런 건 있기는 한데 뭐 승격팀인 베네치아를 상대를 한다. 물론 라치오 좋게 보는 게 맞는데요. 저는 배당도 그렇고 이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봐가지고 그냥 고배당 쪽으로 라치오가 이겨도 겨우겨우 이제 이긴다든지 혹은 뭐 무승부까지도 한번 내다보는 그런 고배당 쪽으로 임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뭐 아시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뭐 은바페도 데리고 오고 그 엔드리크라든지 물론 이제 크루스 떠나고 모드리치 나이 많이 먹고 이러긴 했습니다만은 아탈란타와의 UEFA 슈퍼컵을 보면은 레알이 왜 레알인지 알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레알은 레알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경기였었고 사실 뭐 마요르카도 그런 팀입니다. 홈발을 조금 받는 팀이에요. 특히 홈에서는 무승부가 많고 이런 게 있고 역사상 이제 레알 대 마요르카 특히 마요르카의 홈에서는요 지난 시즌도 레알이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그 전에도 마요르카가 한번 이긴 바가 있었고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이렇게 레알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레알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당 대비. 근데 나는 전력상으로는 확실히 레알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작년에 마요르카가 홈에서 그 무패 행진도 꽤 길었습니다. 10경기 이상 무패 행진도 달리고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전력상 레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알이 영입도 알차고 부상 선수들도 많이 돌아오면서 쿠르투아라든지 밀리탄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다 뛸 수 있어가지고 허점이 안 보여요. 저는 지금 레알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센 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레알의 승리라든지 마헨 이런 쪽까지도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